안녕하세요. 무성부리시입니다. 오늘 일요일 저녁 잘 쉬고 계신지. 저번에 9장까지 했었나요? 9장까지 아마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10장 이후로는 이제 그다지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11장에 이제 포지션 청산 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손절 금액을 금액 기준으로 일단 좀 해라. 그러니까 자산에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한 1억 가지고 투자한다 그러면 내 이제 손절점을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보통 자산 기준으로 한 1, 2% 정도를 손절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잡아서 그거를 넘어가면 반드시 손절을 해라.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이 단기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단기 저점이고, 그쵸? 여기가 이제 또 단기 저점일 수가 있고, 그렇죠. 여기도 이제 단기 저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러한 경우에서 내가 이제 여기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절 라인은 이전 저점이 됩니다. 이전 저점이 되는데 이 폭이 굉장히 작다. 이 폭이 굉장히 작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길게 이전 저점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 5% 정도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중기 저점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단기 저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단기 저점이 되죠.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리고 변곡점이 이제 단기 저점이 완성되는 게 그냥 종가상 돌파로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매수가 들어가겠죠. 종가상 우린 이제 종가 매매를 하게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손절 라인은 여기를 잡는 거죠. 아니면 이제 여기 손절 라인이 작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정도, 여기 정도를 잡거나 아니면 여기 정도를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까지만 해도 한 6.44% 되니까 그냥 여기를 잡으면 돼요. 그쵸? 그리고 내가 어떤 ISC에 대한 이해가 깊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해서 한 여기 정도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고 가도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손절은 잡으면 되고, 익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고점을 잡으면 돼요. 전고점 내지는 20-30% 정도 수준으로. 자, 여기가 중기 저점이 되고, 여기가 이제 단기 저점이 되고,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자, 이 상태에서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언저리가 저게 됩니다. 매도 라인이 됩니다. 이렇게 언저리가 이제 레리 윌리엄스는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하락폭, 이 정도 나오죠. 이것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넘어서 팔아야 된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강하게 추세가 형성돼 있을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데, 웬만하면 전고점에서 파는 게 좋고, 전고점에서 다시 만들면 그때 다시 들어가면 돼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장은 제가 굳이 11장
10장 이후로는 제가 굳이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좋은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전 여기에서 이제 얘기한 요거 이제 매수 타점을 보면 쌍바닥, 그쵸? 쌍바닥. 자, 이렇게 여기를 돌파하면 종가상 돌파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종가상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장대 양봉이다. 이게 너무 장대 양봉이다 하면은 다음날 하루 이틀 정도 음봉 그릴 때 조정할 때 사거나 아니면은 다시 상승한 다음에 조정한 다음에 다시 출발할 때 사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스매시데이 돌파봉 요거는 이제 그거였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돌파한 다음에 저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양봉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양봉으로 계속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이봉의 저가를 하향 이탈하게 되면은 스위칭을 해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반대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런 모습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자, 다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여기 저점을 이탈한 거죠. 봉이 이렇게 이탈했으면 이거 추세 여기서 이렇게 상승해서 조정에다가 죽는구나 했는데 한 며칠 만에 이 봉의 고가를 다시 돌파하면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잡는다 하시면 돼요. 제가 NC소프트를 예를 들었죠. NC소프트를 예를 들었죠. 얘도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저는 이 장대 양봉을 보고 이제 이때 실적 발표를 했죠. 이날 실적이 이제 4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숏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 여기를 깨지는 않았어요. 그쵸? 만약에 이제 다음날, 월요일날 이렇게 깨고 내려왔다고 쳐봐요. 그쵸? 근데 이렇게, 그 다음날 이렇게 하고 이봉을 돌파하면 다시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된다. 이제 그 얘기인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장 구조의 변곡점. 이거는 앞으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강력한 지지와 저항, 추세의 시작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수 타점으로서의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매수 타점으로 왜 변곡점이 왜 좋냐면 상당히 한마디로 무릎에서 사는 효과가 있어요. 무릎에서 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DB하이텍 뭐 실적도 좋고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 지금 이제 단기 저점 만들어서 얘가 돌파함으로써 단기 저점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렇게 이제 매수 타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지점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뭐 요거를 이탈해서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뭐 그런 모습은 아니니까, 그쵸? 이거는 매수 타점으로 잡을 이유는 없다. 근데 여기서는 다르죠. 여기서도 단기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매수 타점이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서는 왜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왜 되냐면 레리 윌리엄스가 이러한 단기 변곡점들은 강력한 지지와 저항을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와서 단기 변곡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되는 거고, 당연히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예, 지금 매도점에 다 와 있는 상태죠. 거진.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라인을 보더라도, 예, 여기를 보더라도 살짝 깼지만 여기서는 굳이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매수 타이밍을. 얘가 이봉이 만들었죠. 예, 이봉이 이제 매수 타점을 만들고 여기가 이제 단기 저점이 되고 이제 지지점이 되죠. 그러면 손절 라인은 어디가 될까요? 손절 라인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가상 매수를 했다 그러면 손절폭이 약 5% 정도 됩니다. 근데 바로 나갔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장중에 손절을 해야 됩니다. 뭐 이것도 이제 종가를 본 다음에 손절을 해도 되는데요. 그날 시장 분위기나 어떤 매도세 이런 거를 봐서 장중에 손절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이런 데서도 보면은 여기가 지지 라인인 거 아시겠죠? 예, 지지 라인인 거 아니까 이런 데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된다. 그쵸? 매수 타점이 된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성공했죠. 지금 여기서는 바닥에서 11%나 오른 상태에서 매수했는데도 거의 17%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매수 타점이 아니라 그랬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한 5.5% 손절 라인이 되는데, 이거 장중에 못 봤다 그러면 거의 20% 가까이 손절이 되죠. 예. 근데 이제 원래는 이런 역추세일 때는 매수 안 하는 게 훨씬 낫죠. 예. 역추세일 때는 매수 안 하는 게 훨씬 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길게 보면 여기 매수 타점이 되죠. 왜냐면 이전에 여기 보면은 그 단기 변곡점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기간을 길게 놓고 보면. 그래서 이제 지지저항할 때는 이런 수평 지지저항선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확률 높은 점을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디서는 이런 데서는 분명히 여기 지지점이었는데 지지 못하고 그냥 바로 깨지었잖아요. 그러면 이날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죠. 예, 이날 무슨 일이 뭐 안 좋은 악재 뉴스가 나왔다든가 뭐 그런 거죠. 자, 여기서도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합니다. 매수를 해도 되는 거예요. 요 지점, 여기겠죠? 여기가 저점이니까. 근데 여기는 뭐 상승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뭐 약 10% 정도. 보통 한 20, 30% 정도는 먹고 들어가야 되는 10% 정도밖에 안 나왔고, 여기도 당연히 보면은 이전에 여기 이렇게 반등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매수가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거진 27% 상승했고, 당연히 여기도 단기 저점이고 이게 매수 타점이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거의 15% 이렇게 상승을 했고, 이게 이제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쉽게 보이고 하는데, 당시로 가면은 이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관하고 어떤 외인의 매수세.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기관하고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뭐 반드시 외인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래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예, 올라갈 확률이 그나마, 왜냐하면 이제 이 외인하고 기관은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고 매수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죠.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거래량의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타점을 만들 때
그 이전에는 거래량이 급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타점을 만들 때 이렇게 거래량이 이 급감했을 때 거래량보다 한 두세 배 이상 터졌을 때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DB하이텍도 급감하다가 이제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서는 뭐 그런 모양이 없었고, 여기서도 이제 그런 모양이 없죠. TCK를 보더라도 이제 타점을 만들 때 거래량이 증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뭐 그다지 그쵸 없죠. TS도 마찬가지고, 얘도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뭐 이런 타점에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 늘었습니다. 그쵸? 여기서는 이제 조금 늘었고, 여기서도 약간 늘었고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감을 눈에 띄게 해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명확하게 거래량이 증가했죠. 그러면 이날 1월 4일이거든요. 1월 4일 날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은 좀 들어오다가 말고 외국인은 꾸준하게 이렇게 들어왔죠. 이런 거를 보면 조금 더 그 어떤 그 확률이 이러한 타점에서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날도 1월 4일이네요. 1월 4일 날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고 기관은 매도를 했네요. 개인은 뭐 그다지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 라인이 이제 뭐죠? 저항하고 지지 라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깨고 바로 내려오고 하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각 타점에서 그런 게 중요하죠. 이런 데서 이제 증가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렇죠? 뭐를 돌파한 것도 아니고, 그쵸?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이러한 타점을 만들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얘도 1월 4일 날이네요. 그러니까 1월 4일 날 반도체에 기관하고 외인의 자금이 들어왔다. 아이고, 시끄러워. 그쵸? 네. 1월 4일 날. 이런 거는, 이런 타점은, 요거는 이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그쵸? 쌍바닥 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거래량도 늘고, 다음날도 거래량 늘어서, 근데 이후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돌파했다 하더라도, 그냥 손절하는 거죠. 15% 봉짜리니까, 손절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조금 애매해요. 여기를 이제 이탈하게 되면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는데 뭐 그런다고 또 굳이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런 게.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떤 그 역배열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이 조금 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러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했을 때 확률 높게 상승하는 걸 찾으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 자체가 상승 추세여야 됩니다. 시장 자체가 이 업종 자체가 상승 추세이면은 이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찾고 싶어 하는데, 그게 생각 외로 쉽지가 않아요. 생각 외로 쉽지가 않다. 딱 보시면은, 그쵸? 어떤 시장의 그 흐름하고, 요거는 이제 조금 강하죠, 시장보다. 근데 대충
시장하고 다 요것도 조금 강하네요. 파크 시스템즈도 이제 요런 게 조금 좋죠. 네, 요런 게 어떻게 보면은 요 봉이 그쵸? 예, 이 단기 저점을 돌파하는 봉이잖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눈에 띄게 요런 게 아주 좋은 거예요. 여기 뭐 거래량 한 25억 나왔었는데 170억 나왔으니까 이거 이제 상승 추세로 가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일단 시장 상황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그 어떤 그 이제 시장보다 좀 강한 그러한 섹터들이 있잖아요. 시장보다 상당히 강한 그러한 섹터들은 항상 이제 이게 나옵니다. 요게 강력한 모멘텀 뉴스가 나와요. 요즘 이제 강력한 게 GPT죠. 챗 GPT 그런 게 아주 강력하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차트도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죠. 로봇 테마주도 마찬가지고 솔트룩스 이런 거 보면 시장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죠. 강한 게 그리고 레인보우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제 매수할 때 이런 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요거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뭐 이렇게 참고 삼아서 한번 볼 필요는 있고 이거는 이제 강력하게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좀 힘이 센 거예요. 강력한 모멘텀 뉴스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시장이 상승 추세해야 되고 돈이 이쪽으로 몰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별주들 있잖아요. 막 지 혼자 뭐 이상한 뉴스 내서 상한가 가고 막 20, 30% 가까이 오르고 거래량 터지고 이런 거는 차라리 잘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런 것들은. 왜냐면 어떤 상승 추세로 만들어서 그냥 쭉 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근데 어떤 그 섹터 전체에 돈이 들어오고 시장도 상승 추세이면서 강력한 어떤 모멘텀 뉴스까지 있다. 그러면 그런 데서는 각 타점을 만들면 아주 이제 강력하게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지금 반도체는 뭐 사실 다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고 이런 게 이제 LNF도 보면은 뭐 상승 추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단기간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죠.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으면 우리가 이제 변곡점을 이용한 매매를 한다 그러면 대충 그럴게요. 대충 여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이 시장 구조는 가격 구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이제 크게 볼게요. 선을 조금 굵기를 2로 해야겠다. 그래야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매수 타점이 되죠. 여기도 매수 타점이 되고 이렇게 매수한 다음에 얘가 갈까 안 갈까 그런 것 같아요. 얘가 갈까 안 갈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이게 매수 타점이잖아요. 변곡점이니까 여기가 이제 단기 저점이 되는 거고 얘가 단기 저점을 이제 종가상 돌파했다고 칩시다. 그냥 단기 저점을 얘가 만들어 준 거고 여기가 단기 고점이고 이렇게 하고 갈까 안 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다음날 보면은 이제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세로 간다고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래량도 늘었고 근데 바로 조정이에요. 이렇게 그쵸. 여기서 또 샀지만 얘가
갈 거다?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필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분산이에요. 분산 투자. 그러니까 몰빵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몰빵을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산 투자라는 거는 이제 비중 배팅을 하지 말라는 거죠. 웬만하면 5에서 10% 정도 비중 배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10%씩만 들어가도 10종목이 되니까. 그리고 뭐 이걸 꽉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 갈지 안 갈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손절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여기서 살 때 무슨 마음으로 살까요?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가고 여기를 깨. 그러면 그냥 매도 치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 같은 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 약 5% 손절이죠. 근데 이제 이 단기 변곡점 매매를 제가 조금 좋게 본 이유가 뭐냐면 이 손절폭이 작아. 보통은 돌파 매매를 하면은 여기를 돌파하기 때문에 이봉에서 사거든요. 그럼 이봉의 종가에서 사면 손절 라인이 적어도 늘어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한 거를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자, 대충 이렇게 그려봅시다. 변곡점을 그려봅시다. 변곡점을. 이게 쫄면 안 돼요. 이렇게 왔어요, 지금. 이거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9%짜리고 거래량도 늘었고 이날 2월 1일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이 다음 날도 기관하고 외국인이 살까? 안 살까? 그런 고민을 하지 말라고요. 어차피 모르니까. 자, 사야겠죠? 그리고 얘는 고점까지 돌파한 봉이에요. 그쵸? 그리고 5일선과 21선이 정비할 상태고요. 제가 60일선, 120일선 이런 거 다 지운 이유는 뭐냐면 보지도 않고 사실 보지도 않고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추세 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도 얼마든지 추세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단기 변곡점이. 그쵸? 조정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변곡점이 안 만들어져요. 그쵸? 보시면은 여기가 당연히 이제 중기 저점, 단기 저점이 될 겁니다. 그쵸? 중기 저점을 바닥으로 해서 단기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단기 고점을 상승 돌파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이 봉 자체가 손절 라인이 되는 거죠. 9%짜리니까 뭐 볼 필요도 없죠. 포스코 케미칼. 여기 뭐 다른 데를 볼까요? 다른 데 여기를 볼까요? 이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죠. 지금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쵸?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단기 변곡점이 생겼는데 뭐 신경 쓰지 말고 이 봉 거래량도 빵 터지고 이 봉 매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16%짜리예요. 근데 이제 16%짜리면 그러면 손절 라인이 16%나 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비중을 줄여서 들어가면 돼요. 10% 들어갈 거 5%만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10%에 10% 들어서 10% 손절하는 거나 5% 들어서 16% 손절하는 거나 뭐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이렇게. 제가 그랬죠. 이런 16% 나왔을 때는 하루 이틀 조정할 때 음봉에서 매수해도 된다고. 이렇게 거래량 감소한 거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봉을 보고 여기까지 보고 야 이거 갈까 안 갈까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추세 매매는 야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가 이런 게 추세 매매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뭐 그림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왔죠. 예. 이날 얘도 14%짜리 봉이에요. 1월 26일 1월 26일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 들어왔네요. 외국인 다음날 팔았어요. 연속으로. 이거는 14%짜리 봉이에요. 그쵸? 이게 너무 장대 양봉이라고 생각하면은 비중을 줄여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손절 라인이 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0만원 손절이야. 1억 갖고 하는데 1억 갖고 투자하는데 뭐 한 5에서 10% 정도 들어가고 손절 라인은 약 2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14%짜리잖아요. 200 나누기 0.14를 하면 투자 금액이 1428만원 나와요. 그러면은 1428만원을 14% 손절하면 얼마냐면 곱하기 0.14 199만원이 나와요. 아시겠죠? 어떻게 손절 라인 잡는지.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으로 종가상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손절 라인을 잡으면 된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참 이봉에서 살까 말까 했더니 안 샀는데 자 일단 봅시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의 주도주는 잘 봐야 돼요. 진짜로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막 매수 타점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자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쵸? 추세가 전환이 된 거예요. 여기 어디요? 중기 저점. 여기 단기 저점, 단기 저점, 단기 저점, 단기 저점, 돌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 매수. 얘가 갈까? 그거 모른다니까요. 갈까, 안 갈까? 갈까?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근데 어떤 시장의 분위기, 지금 시장도 상승 추세인가? 그리고 이 섹터에 어떤 강력한 모멘텀 뉴스가 있는가? 아니면 뭐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거. 이 폐배터리하고 뭐 양극재 엄청 나니까 일관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뭐 거래량은 모르죠. 예, 거래량은 뭐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거래량은 이제 조금 약하고 거래량은 이제 여기서 터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외인의 매수세 이날 볼까요? 2월 1일 2월 1일 양매수 나왔네요. 그쵸? 근데 기간은 다시 팔고 오르니까 파는데 외국인은 쭉쭉 사고 있고 자 여기서는 이런 부분 어떨까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때가 22년 7월 12일이야. 아이고 뭐야 이게 (7월달) 자 7월 여기 12일은 아직 시장이 저거 하고 있었네요. 그쵸? 근데 그 시장은 아직 횡보 구간이었는데 얘는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네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요봉 그렇죠? 요봉 여기서 어떻게 보면 3중 바닥에 고점을 돌파. 확실하게 고점 돌파한 거는 이봉이었고, 그쵸? 이 단기 저점을 확 만든 거는 이봉이었고, 그러니까 이봉에서 못 들어왔어도 이봉에서는 들어갔어야 된다. 손절 라인 여기로 잡고 거래량도 터지고, 그쵸?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제시리 리버모어가 불타기 하잖아요. 피라미딩. 피라미딩은 어디서 하냐? 뭐 사람마다 약간씩 다른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매수 타점이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당연히 매수 타점 여기도 지금 이 고가놀이 돌파한 이봉도 매수 타점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데가 다 매수 타점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쵸? 얘는 이제 음봉 마감됐으니까 아니고. 그쵸? 그러면 손절 라인은 이전 저점인데 제가 이 폭을 보라 그랬죠? 네, 5.6%. 5.6%. 만약에 그냥 터치되는 걸로 손절했으면 손절이 나갔을 거고, 장중에 안 보고 있었으면 손절이 안 나갔을 수도 있죠. 이런 부분에서 피라미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봉에서도 피라미딩이 되는 거고, 그리고 피라미딩은 절대로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약간씩 포지션을 추가하는 거지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런 거는 이런 스매시데이를 이탈하는 그런 봉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스매시데이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구간을 돌파하는 봉 이런 게 이제 스매시데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승 추세에서는 아주 예쁘게 그림을 다 잘 만들어 놓고 가요. 여기서도 이렇게 쌍바닥 그리고 돌파하죠. 그럼 이봉에서 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쌍봉은 잘 보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타점이고 그리고 이 시장 구조의 변곡점 이거는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시장 구조라 그랬잖아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 여기가 강력한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도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곡점이 뭐냐면 이러한 변곡점이 왜 지지와 저항이 되냐면 여기에서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쭉 상승했어요. 이거 돌파봉 이것도 스매시데이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쫙 돌파했잖아요. 지금 단기 저점을 만들고 돌파를 했잖아요. 그쵸? 이게 저점이 125, 163, 124. 그쵸? 얘가 더 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스매시데이인데 이것도 이제 보통 매수를 많이 하죠. 이런 봉도 매수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뜬 상태라 이게 애매한 건 있어요. 이렇게 70% 가까이 떴기 때문에 매수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향 이탈한다? 여기서 이탈 나왔죠. 그러면 여기가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도 포지션. 근데 이제 막 매수도 잡고 매도 잡고 이러면 헷갈리니까 하지 말고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요거. 그리고 강력한 이제 보시면 자 여기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되죠. 거래량도 안 들었는데. 그쵸? 그러면 이거는 뭐 이렇게 급강하면은 이거는 세력이 안 나간 거다. 막 이런 소리 하는데 다 헛소리고요. 이렇게 돈을 써서 올렸는데 바로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다 팔았다는 소리예요. 어디서? 여기서 이봉에서. 이봉에서 다 팔고 나머지 찔끔찔끔 판 거예요. 그리고 주포가 안 사주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나중에 저항점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런 데 와서 다 저항이죠. 보시면은 근처까지도 못 오고 다 저항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봉에서도 안 산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거든. 근데 사실은 한 번, 두 번, 세 번째라 또 사는 게 맞긴 맞아요. 세 번째는 세 번이나 네 번째는 이제 뚫는 경우도 많거든요.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 살짝 한번 꺾었다가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가갖고 뭐 어쩔 수 없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곡점은 강력한 지지와 저항이 된다. 왜? 거기에서 매도가 나오고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오른 거 아니야. 그럼 근처에서 또 매수가 또 들어온다니까요. 왜 그런지는 몰라. 왜 그런지는 몰라.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도대체. 왜 이 근처에 오면 다시 이렇게 사서 올리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냥 이용하면 돼. 이용하면 되시고, 샀는데 저점을 하회. 그냥 그러면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손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추세의 시작점이다. 이제 그 말 있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 여기가 무릎인 거야. 이런 데가 무릎인 거예요. 이런 데가. 무릎이 여러 군데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얘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어.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어. 근데 여기서 팔았어. 아주 잘 매매해요. 더 가서 어쩔 수 없어. 예, 더 갔어? 어쩔 수 없어. 아, 이런 애들 있다니까요. 봐봐. 이제 뭐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월요일날. 얘는 그냥 여기를 뚫어갖고 거래량도 실렸어. 봐봐요. 2월 9일이야. 2월 9일이야. 2월 9일. 자, 외국인은 사고 이제 기관은 팔긴 했네요. 외국인은 사서 거래량도 늘었어. 이 앞전에 대량 음봉 거래량도 완전히 장악한 아주 강력한 장대 양봉이에요. 당연히 종가 매수인데 안 샀죠. 나도 안 샀어요. 왜냐하면 한 번쯤은 조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팔았죠. 이 장대 양봉을 보고 아침부터 기분이 삐리삐리 하길래 이렇게 사면은 벌써 이거 마이너스 5%나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파는 게 맞다.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운이 좋으면 이제 많이 먹는 거고요. 운이 나쁘면 많이 못 먹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돌파하고 쭉쭉쭉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한번 쉬고 다시 갔으니까. 근데 이때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워낙 괜찮았던 때라 그랬을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된다. 어떤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섹터하고 종목들이. 그리고 시장이 상승 추세이고, 타점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해야 되고, 음봉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해야 되고,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 좋다. 이러한 네 가지를 확인을 하면은 이제 이러한 타점에서 매수했을 때 우리가 이익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 매우 커질 수 있다. 크다가 아니고 매우 커질 수 있다. 그냥 아무 데서나 사는 것보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